드디어 스바루의 사망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기의 동글동글한 작화도 바뀌어 많이 좋아졌고 2화부터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폭식에게 먹혀버렸던 오프닝이 나왔습니다. 오프닝 리뷰도 올려두었으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2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로즈월 저택, 스바루 일행은 감시탑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바루는 드디어 그 트레이닝복을 버리고 사막에 가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용의 피로 흉측해진 오른손도 장갑을 꼈습니다. 에밀리아도 포르투나의 옷을 물려입은 듯 전신 타이즈의 옷을 입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램과 그걸 끌어오는 램과 람도 세트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참고로 이 휠체어는 스바루가 기억을 되살려 도시 장인들과 만든 것입니다. 이어 로즈월이 스바루와 에밀리아에게 부탁을 하는데 람의 뿔은 꺾여 있어 육체의 이상과 게이츠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베아트리스가 스바루에게 하듯이 로즈월이 람의 육체를 조정해 주었지만 로즈월이 같이 오지 않기에 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율리우스에게도 부탁하지만 율리우스도 현재 정령을 다룰 수 없기에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을 쓰다듬으면 온순해지는 이 지룡은 사막에서 강한 종인 가이라스 종 요제프입니다. 그렇게 아우그리아 사고로 스바루 일행은 떠납니다. 아우그리아 사고까지는 약 20일 정도 걸렸으며 사고의 미루라 마을까지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미루라 마을의 한 술집, 이곳에서 스바루와 에밀리아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새가 감시탑으로 날아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작에서는 도끼에 관한 것도 듣게 되는데 도끼란 오염된 만화로 아우그리아 사고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녀의 도끼, 마수, 가까워지지 않는 탑, 이러한 이유들로 400년간 아무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은 가지 말라 충고했지만 이 또한 잃어버린 다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감시탑을 목표했던 모험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율리우스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리우스는 유정의 가호가 있어 6채의 정령과 계약했지만 지금은 그 정령들도 율리우스를 잊어 계약 때문에 곁에는 있지만 있는 이유와 힘을 빌려주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술만 쓸 수 있는 율리우스이지만 이런 율리우스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가던 중 모래시간이 시작됩니다. 모래시간은 도끼를 담은 모래바람이 부는 것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분다고 합니다. 지룡의 바람막이 가호로 어느 정도 막지만 모래와 도끼를 막기는 어렵기에 최대한 피해갑니다. 이어 에키도리와의 대화가 있는데 베아트리스에게는 에키도리에 대해 말해두었기에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공정령은 총 3수로 모두 마녀 에키드나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에키도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예 다르기에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고는 메일리의 성과에 대해 의심하는 스바루와 그걸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메일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마수가 매우 많이 나오는 곳이기에 3가지 위험 중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메일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모래지렁이도 일반적으로는 커도 성인 남성의 팔뚝 정도이지만 사고의 개체는 매우 거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야영하는 스바루 일행,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에밀리아가 얼음으로 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대로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가 람의 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탑을 향해 가던 중 어째서 탑에 도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나옵니다. 탑 근처는 공간이 계속해서 뒤틀리고 있는 곳이기에 직선으로 가고 있어도 직선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시간 도중에는 괜찮아지기에 이때 그 틈을 돌파하는 게 탑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메일리가 마수를 찾고 그 마수를 람이 천리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람과 파장이 맞아야 하며 그 마수가 탑으로 갈 확률도 낮기에 시행 횟수도 방대하게 늘어 실제로는 며칠이나 소모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탑을 향하는 새를 확인해 모래시간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째서 저 새가 탑에 갈 수 있었는지는 스바루도 무언가 있다는 의혹만 품고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이 스테이지는 꽃으로 가득한 곳으로 그곳에는 꽃단장 곰이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꽃단장 곰은 등에 빽빽하게 꽃의 뿌리가 뻗어 있어 꽃에 전기가 빨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조용히 벗어나 보려 했지만 급발진을 박은 요제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소리를 질렀는지 트롤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마수는 꺼려지고 피해 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는 지룡에게도 예외가 아니기에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 지룡이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반 마수의 냄새가 나는 메일리를 적대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 곰을 처리하며 나아가지만 このまま監視塔に突っ込めば수상한 하얀 빛에 머리가 터지며 사기의 첫 번째 사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이 죽고 난 뒤 의식이 천천히 돌아옴과 동시에 표정이 서서히 바뀌며 패닉에 빠지는 이런 연출이 굉장히 잘 되었고 리제로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이브 지점도 요제프가 소리 지르기 전이라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없이 2회차가 시작됩니다. 2회차도 똑같은 흐름이 진행되던 중 이번에는 옆으로 급하게 노선을 틀어봅니다. 하얀 빛은 피했지만 그 빛에 모래지렁이가 죽고 그 시체로 인해 스바루와 베아트리스는 에밀리아 일행과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급하게 방법을 생각해보던 찰나 또 한 번 하얀 빛이 날아오고 하얀 빛에 맞을 뻔한 스바루를 파트라슈가 구해내지만 스바루도 치명상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베아트리스의 독백은 2기에서의 베아트리스가 생각나며 매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원래는 스바루가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로 베아트리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오히려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물보다 배경을 넓게 잡은 화면에서 절망감이 더 극대화되었고 또다시 하얀 빛이 날아와 베아트리스와 스바루가 동시에 맞으며 베아트리스가 만화의 형태로 사라지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3회차로 오며 오랜만에 듣는 사망의기 효과음과 또다시 얼굴이 일그러지는 스바루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메일리의 소리 때문에 기이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3회차는 초반에 율리우스에게 들었던 것으로 요제프를 진정시키며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잠시 하얀 빛에 관해 의논하던 중 무언가 스바루를 보고 있다며 람이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얀 빛이 날아오며 이번에는 에밀리아가 벽을 만들어 막아보지만 전부 뚫려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벽으로 인해 느려진 빛을 율리우스가 쳐냈고 그 하얀 빛의 정체는 바늘이었습니다. 스바루를 조준하는 장면도 원작에서는 레이저 포인터 같이 스바루에게 붉은 점이 생기지만 애니에선 더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 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또 벽이 뚫렸을 때 에밀리아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는 하얀 빛을 이번에는 스바루와 베아트리스만의 기술 EMT로 막아냅니다. EMT는 완전 무효화 필드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온 마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기술은 총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가 3기에 나왔던 간섭을 무효화하는 방어 기술인 EMM, 두 번째가 EMT, 세 번째는 위험성이 더 커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렇게 EMT를 사용해 바늘은 막아냈지만 공간의 뒤틀림도 EMT로 인해 풀려버려 스바루 일행은 찢어진 공간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탑에서 한 소녀가 무언가 찾았다는 말과 함께 2화가 마무리됩니다. 2화부터 만족스러운 연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꽃밭에서의 연출은 리제로의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고 특히 2회차를 다 죽어가던 스바루의 표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자카도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특히 람이 이번에 매우 잘 나왔고 에밀리아도 한 번에 용차 위에 올라타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균열 속으로 빠져버린 일행들은 어디로 갔는지 탑에서는 무엇을 찾았다고 하는 건지 3화가 기다려지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